노인은 새벽 첫바람이 스치는 골목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목줄이 가만히 쥐어져 있었고 그 끝은 허공에서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죠. 목줄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무게를 잃은 노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노인의 이름은 정호였고 사라진 개 복돌이는 그의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정호는 골목 끝까지 시선을 두른 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복돌아 어디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한 기색은 없었어요. 지난밤 갑작스레 열린 대문 사이로 복돌이가 사라진 뒤 정호는 밤새 집 주변을 돌며 이름을 불렀지만 찾지 못했죠. 이른 아침에 골목은 조용했고 가게 셔터는 아직 내려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만이 노인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정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작은 개의 발자국이라도 남아있을까 하며 바닥을 바라보았지만 아침 햇빛은 아무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죠. 노인은 천천히 골목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골목 입구의 잡초 사이에 무언가 스치는 듯한 기대도 잠시, 그것은 단순한 신문지였어요. 그는 목줄을 한 번 더 쥐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복돌이를 찾는 일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찾아봐야죠. 노인은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고 어둡고 긴 하루가 그의 앞에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시장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침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고요하던 골목과 달리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었어요. 정호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한쪽에 섰어요. 그리고 손에 든 작은 종이를 펼쳐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복돌이의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라 조금 울퉁불퉁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죠. 그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이런 게 본 적 있어요? 상인은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정호는 실망하지 않으려 애쓰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어요. 시장 구석을 향해 걸어가던 중 어느 아이가 정호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여기서 작은 누런 강아지 본 것 같아요. 정호는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봤어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아이는 손을 문방구 쪽으로 뻗었어요. 저기, 밤에 막 뛰어가는 걸 봤어요. 정호의 마음에 잠시 희망이 번졌어요. 그는 아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문방구 앞까지 서둘러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방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개의 털 한 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주변을 찬찬히 살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조금 전보다 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돌이는 분명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정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호는 문방구 앞을 지나 골목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장에서 들었던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주변은 아무런 단서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골목은 좁고 굽어 있었고 오래된 벽에는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호는 혹시나 복돌이가 겁먹고 몸을 숨겼을까 싶어 담벼락 아래, 쓰레기통 뒤, 계단 밑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러나 작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시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지만 정호의 마음은 그 소리와 멀어져 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도라 들리면 대답해요. 그 부름은 골목에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바람뿐이었어요. 정우는 바닥에 무릎을 굽혀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아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나 새벽 공기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런 흔적은 금세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을 때 길 건너 작은 가게의 주인이 걸레를 짜며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는 서둘러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요, 혹시 어젯밤에 강아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가게 주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떠돌이 개들이 돌아다니니까요. 정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둘러봐야죠. 정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고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사라진 개를 찾는 길은 길었고 오늘도 그 길 위에서 그의 하루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차들이 오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더 복잡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는 주변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며 천천히 걸었어요. 복돌이가 겁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정호는 소란스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구석을 먼저 살폈어요. 버스 정류장 뒤 오래된 벤치 아래 폐가 된 건물의 그늘까지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우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복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절망이 아니라 걱정에 가까웠어요. 그때였어요. 멀리 도로 건너편 골목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낑낑하는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어요. 정우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바르게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울음은 바람 사이로 다시 한번 스쳐 들려왔어요. 복돌이? 그 한마디는 거의 숨이 섞인 소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소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신호등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차가 없는 순간을 보고 조심히 도로를 건너 골목 입구까지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반가움보다 걱정을 더 불러오는 듯 약하고 떨려 있었어요. 정우는 덜컥하는 마음을 안고 골목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어딘가에서 작은 존재가 떨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분명 가까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골목 깊숙이 들어갔어요. 골목 안은 어둡고 습기 찼고 오래된 상가 뒤편에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었어요. 울음소리는 그중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듯 들렸어요. 정우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생명이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쓰레기통 옆에 몸을 숙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어둑한 그늘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츠린 채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숨을 멈추고 눈을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쓰레기 봉투 틈 사이 지저분한 종이 상자 안에 작은 누런 털뭉치가 몸을 말고 웅크려 있었어요. 정호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복돌이? 그는 조용히 부르며 손끝으로 상자를 살짝 움직였어요. 누런 털뭉치가 작게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정호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그 얼굴, 그 눈빛 확실히 복돌이였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평소와 다르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겁에 질린 듯 작은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비라도 맞은 듯 털은 젖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살짝 절고 있었어요. 정우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한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예요. 괜찮아요.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울컥하는 감정 때문에 끝부분이 조금 떨렸어요. 복돌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 아주 조금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우는 천천히 손을 복돌이 아래로 넣었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정우의 옷깃에 약하게 파고들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우의 눈가가 젖었어요. 복돌이가 사라진 뒤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공허함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정우는 떨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복돌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그동안의 불안이 흘러나오는 한마디였어요. 정우는 복돌이를 품에 안고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오늘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 찾은 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정우는 복돌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복돌이의 작은 몸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정우의 품에서 점점 안정되는 듯 미세하게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정우는 손바닥으로 복돌이의 젖은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많이 무서웠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말은 낮았고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안도의 숨이 섞여 있었어요. 큰 길로 나오자 햇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복돌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눈빛에는 묘하게 믿음과 안도, 그리고 기다렸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정우의 입가에는 늦게 피어나는 미소가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 몇몇이 정우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정우는 멈춰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잠시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복돌이가 사라질 때 열린 채였던 대문이 다시 그의 앞에 닫혀 있었고 오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대문을 천천히 열고 복돌이를 품에서 내려 조심스레 마루에 내려놓았어요. 복돌이는 조금 비틀거리며 집안을 향해 걸었지만 금세 익숙한 냄새를 느끼고 꼬리를 아주 약하게 흔들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했어요. 집이 좋아요? 그쵸, 우리 집이죠. 그 한마디는 복돌이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건네는 말이었어요. 그는 방 안에서 작은 수건을 가져와 복돌이의 젖은 털을 천천히 닦아주었어요. 복돌이는 그 손길에 몸을 맡기며 조금씩 눈을 감았어요. 정우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는 긴 여정이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따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복돌이 옆에 앉아 등을 기대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너도 나도.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히 채워지고 있었어요.